이게 제가 강의를 하게 되면 맨날 총론을 제가 합니다. 총론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강론을 이렇게 하게 돼서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총론 부분에 해당되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식품의 종류가 심혈관 건강 쪽에 또 뭐 꼭 심혈관뿐만 아니라 각종 혈관들이 되겠죠. 뇌혈관이 됐든 이런 것에 건강에 미치는 생리학적 기저학에 대해서 총론 부분을 제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 식품이 장내 미생물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그 장내 미생물이 염증에 특히 만성염증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그렇게 해서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총론 부분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원장님들이 강론 부분을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네, 그래서 서론 부분에서는 제가 슬라이드 3개를 가지고 식품이란 것이 왜 중요한가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장내 미생물 균층에 유익한 식품의 종류가 어떤지 하는 것을 갖다가 써머리 해가지고 종합해가지고 2개의 슬라이드로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장내 미생물이란 것이 무엇이다. 그 다음에 염증이란 것이 무엇이다. 그렇게 하고 이 장내 미생물과 염증과의 상호 관계는 어떻게 되어지는가를 보고 그 다음에 결론 부분에서 제가 오늘 강의한 내용들을 서머라이즈하는 이런 형태로 해서 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저기 참고 자료의 염증의 조절 기전은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분들이 이게 30분 강의이기 때문에 제가 조절 기전을 갖다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또 공부하시라고 얘기해놨습니다. 제일 첫 번째 슬라이드 3개 중에 첫 번째라는 결국 식품이란 것이 무지하게 중요하다. 동양 우리 그것도 서양도 마찬가지로 동양의 경우는 뭐 식증약, 약식 동원 또는 저기 의식 동원 다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식품이란 것이 음식이 곧 약이다라는 동양의 사상이나 또 서양의 사상 히포크라테스 이 기원 전이죠. 기원 전서부터 내가 먹는 것이 바로 나다. 또 그 후에 뭐 여러 가지 그 서양의 그런 속담에도 보게 되면 결국 내가 먹는 것이 곧 너희다. 즉 무슨 얘기예요? 결국 식품이 아주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잘못된 식습관 오늘 이제 주로 얘기되어지는 것이 탄수화물을 과다 섭취하게 되면 이런 만성 염증과 장내 미생물에 영향을 끼쳐서 그것이 만성 염증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공부하려고는 혈관계에도 여러 가지 염증이 일어나 가지고 성인병을 유발한다 그런 측이죠. 그래서 저기 오른쪽에 슬라이드를 봐 보시게 되면 그런 식습관이 결국 뭐예요? 장내 미생물에 영향을 주고 오늘 키워드로 여러분들이 공부할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면역 시스템과 호르몬 시스템에 어떤 영향이 있대. 요거는 이제 간단하게 제가만 설명드리고 그래서 여러 장기기관의 만성염증 특히 오늘 공부하려고는 바로 혈관계, 심혈관계든지 뇌혈관계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하는 총론 부분을 제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요것이 이제 저희들이 6차까지 우리가 심포지움을 통해서 공동 심포지움을 통해서 서머라이즈 되어진 것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다들 저탄고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도 많으시고 아주 일가견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이 저탄고지 식단이 결국 제일 먼저 먹게 되면 어디로 가요? 장내로 들어갑니다. 위를 통해서 소장을 통해서 대장을 통해서 그러면 거기에 있는 바로 뭐에 미생물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장내 미생물이 저탄고지 식단에 의해서 장내 균층이 이제 변화. 오늘 이제 제가 저걸 이제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릴 텐데 장내 균층에 영향을 주고 그래서 주로 어디에 단백질과 지방 대사 관련한 이런 쪽에 그런 지놈의 메타지놈에 영향을 주고 그것이 대사성 질병을 갖다가 저하시키는 쪽에 저탄고지가 이렇게 되어지고 이것이 어떻게 그렇게 되어지느냐 이 장내 미생물이 어디에 영향을 주세요? 내분비계하고 면역계에 줘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 그래서 내분비가 결국 뭐예요? 인슐린의 문제가 되겠죠. 인슐린에 의한 지방 척적을 줄여주는 역할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인슐린 저항성과 대사성 질환 이런 경우를 감소시키게 되고 또 이것이 이제 면역계에도 보시는 것 같이 T셀 우리 면역계는 T셀과 B셀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주죠. 그래서 T셀에 진작시켜주고 B셀도 진작시켜. 그래서 T 림포사이트 또 B셀에는 플라즈마셀 그래서 엔티바디 생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그 외에도 이제 여기 대식세포, 수지상세포 나중에 제가 또 간단하게 또 얘기를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염증을 유발하는 그런 사이토킨의 생성을 조절해 줘 가지고 결국 뭐예요? 내분비와 면역계가 같이 작용해서 간, 지방, 골격에
골격의 염증 반응을 줄여줄 수 있도록 해주는 일이 이제 중요할 테고, 오늘 이제 강의를 통해서 그것이 혈관계나 뇌나 이제 심혈관계의 염증 반응을 저하시키는 쪽으로 이제 그렇게 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사실은 썸머리에 해당되지는 지금까지 6회까지 했던 것에 썸머리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저기는 잘못된 습관, 탄수화물을 과다 섭취하거나 이랬을 때 장내 미생물 균층이 어떻게 변화되어지고 그 장내 미생물 균층이 내분비계와 면역계는 어떤 영향을 끼치고 그래서 그것이 만성염증을 유발하고 그 만성염증 중에 각종 성인병이 유발하는데 우리가 지난번에는 치매 쪽으로 공부했어요. 6회 때는 바로 이 자리에서 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심혈관계 질환, 뇌혈관계 질환, 동맥경화증 같은 것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하는 이런 것을 강의되어지는 것이 서론 부분에 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장내미술 균층에 유익한 식품의 종류 어떤 것들이냐. 두 개의 슬라이드로 제가 그냥 썸머라이즈 하려고 생각합니다. 제일 첫 번째가 고품질 축산식. 그냥 축산물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라 고품질 축산물이다. 저기 명기되어진 것들이 바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관심이 많은 저탄고지 식단. 그 다음에 건강한 지방.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방이 다 좋은 것이 아니라 건강한 지방인데 다음번 우리 연사이신 정윤섭 원장님이 쓰신 저서입니다. 그 도서를 제가 소개해 보게 되면 건강한 지방을 먹자 해가지고 우리 정윤섭 원장님이 해놓은 것인데 거기에 건강한 지방은 어떤 지방이냐? 동물성 육류지방, 오지, 급속으로 해가지고 달걀, 버터, 유제품, 치즈, 오메가3 지방산, 그 다음에 자연산 이렇게 해가지고 코코넛유 해가지고 제일 마지막에 카카오 버터와 다크 초콜릿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나쁜 지방은 저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저런 것들이 나쁜 지방에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조건 지방이 좋다는 것이 절대 아니고 잘 선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방, 그 다음에 이제 오메가 균형 지방,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 축산 부분에서 많이 고쳐야 될 부분입니다. 제가 이따 강조하겠지만은 그 다음에 이제 프로바이오틱스와 프리바이오틱스. 프로바이오틱스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뭐 생균제가 되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유산균이 됐던 이런 것들이고 프리바이오틱스는 프로바이오틱스가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먹는 것들이에요. 저기 보시는 것 같이 프리바이오틱스는 유익균의 먹이로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유익균의 먹이로. 그래서 소화가 되지 않고 유화 소장에서 소화 효소로 분해되지 않는 저분자성 섬유소이면서 그것들이 장내에 가가지고 유익한 미생물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명기되어진 이런 것들이 이제 되어지고 그다음에 이 책에서 조금 이따가 소개해주는 책에서는 와인, 차, 커피, 초콜릿 이런 것들이 이제 장내 세균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 해가지고 제가 책을 조금 이따가 소개해야 되겠는데 우리 집 사람은 저기 초콜릿을 보고는요 그냥 단 초콜릿을 막 먹어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 이해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크 초콜릿 90% 초콜릿만 먹으라 하는데 그냥 식사하고는 탄수화물 많이 먹고는 그다음에 초콜릿을 먹습니다. 여기 이제 강의 들으러 꼭 좀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모시고 왔는데 하여간 저건 바랍니다. 그러니까 초콜릿도 어때요? 설탕이 없는 커피도 마찬가지, 차도 마찬가지고 와인도 마찬가지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두 개의 슬라이드를 설명을 드렸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먹은 저런 식품들이 장내 미생물이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내 미생물은 보시는 바와 같이 장내에 존재하는 미생물의 총합을 말하죠. 또는 최근에는 이제 그런 유전체의 개념도 들어가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알기 전에 먼저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될 것 같고 그 중에서 이제 그러한 마이크로바이옴 중에 그 중에서 장내에 살 수 있는 미생물들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품을 먹게 되면 먼저 위로 가겠죠? 위로 갔다가 그게 12지장, 공장, 회장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장으로 가가지고 그 다음에 직장으로 해서 항문으로 나와지거든요.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처음에 이 여기에 있는 미생물들이 장 건강 및 여러 기관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걸 소개하고 특히 대장 방향으로 가면서 저기 위서부터 12지장, 공장, 회장이 대장 방향 가면서 밀리리터당 그것의 숫자가 확 증가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장내 미생물이 더욱더 중요하다. 특히 이제 소장 쪽에서는 유산균의 중요성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유산균 또는 비피도박테리움이라는 이런 미생물들이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책자 소개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 약하기로 하고 하여간 이 저자의 경우는 장내 세균이 어디에 영향을 끼쳐요? 뇌에 영향을 끼치는 걸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와지는 식품의 종류가 거기 6가지로 표시가 되어져 있죠.
역시 그리고 먹는 방법도 나와지겠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어떻든 이런데 그러면 장내 미생물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 아까 얘기했듯이 위서부터 소장, 대장까지 거기에 안에 서식하는 미생물인데 대개 500 내지 1000종. 사람마다 뭐 한 200종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은 또 다른 종류의 것을. 그래서 총체적으로 해보게 되면 500종에서 1000종까지도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종류의 미생물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장내 미생물을 그렇게 많은 것을 우리가 이제 분류를 하기 위해서 저기 여러분들 아마 고등학교 때 문광, 목과 속종 해가지고 분류하는 방법들을 배웠을 거예요. 식물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미생물도. 거기에 이제 개 다음에 문, 파일룸이라는 것이 가장 큰 클래스입니다. 아주 큰 클래스가 있는데 우리 미생물 쪽에서는 한 23개의 클래스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있는 것을 제가 여기 소개하는 거죠. 그래서 호어미큐터스, 박테로이데스, 그 다음에 나머지 2개. 그래서 처음 앞에 2개가 매우 중요합니다. 저탄고지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저것이 이제 탄수화물을 많이 먹게 되면 호어미큐터스가 많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우리 축산물과 같이 앞에서 소개했던 그런 것들이 그걸 많이 먹을 경우는 박테로이데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것이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나머지도 물론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저것을 가지고 많이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식이 변화는 장내 미생물 균층의 변화를 가져온다. 탄수화물 과다 섭취시는 포미큐터스 대 박테리오데스의 비율. 저것이 포미큐터스가 많이 늘어나니까 그렇죠? 장내 미생물 탄수화물을 많이 먹게 되니까 비율이 증가하게 되죠. 저것이 증가하면 비만에 이제 유도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오늘 개념들을 배우고 거기에 이제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것. 그리고 그것들이 이제 결국 뭐예요? 장내 미생물 균층이 어디에 가서 중요한 역할을 하냐면 노화에 점막 면역에 장피 세포 그런 쪽에 장상피 세포의 기능. 그다음에 저기 숏체인 패티 액시드, 아세틱, 프로피오닉, 뷰틸리 같은 이런 한 개짜리, 두 개짜리, 세 개짜리, 네 개짜리 이런 것에 지방산에 영향을 끼치고 그것이 면역 세포에 영향을 끼치고 그것들이 이제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잘 조절해줘서 염증을 적게 탄수화물을 적게 먹으면 저탄고지를 하게 되면 그것을 염증을 정확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집니다. 여기에 특히 제가 오늘 강조해 주는 것은 오메가 지방산 균형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전 세계적인 축산물들이 다 저 오메가 균형이 별로 제 생각에는 마음에 안 듭니다. 다시 하자면 저게 균형이 잘 맞아져야만이 되어지는데 축산물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오메가 균형이 맞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제 서울대학교에서의 한 4, 5년 퇴임하기 4, 5년의 연구는 주로 저걸 어떻게 오메가3 대 오메가6 비율을 1대 4 이내로 만들 것인가 하는 그런 것을 특허를 만들고 그런 것을 해서 지금 이제 강의를 합니다. 제가 사실은 저걸 강조하기 위해서 서울대 근무 시절에 강조하기 위해서 여기 김영랑 국장님도 아마 축산인편에 와 계셨는데 제가 저걸 하겠다고 그랬더니 막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교수님이 뭐 해가지고 고기 많이 먹으라고 그래놓고는 저 오메가 밸런스가 안 맞는 거 가지고 선생님이 많이 하시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는 중단했는데 오늘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 얘기를 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오메가 균형,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메가 3 대 6의 비율이 1대 4 이내에 있는 것을 저는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가서 얘기를. 하여간 어떻든 장내 미생물이 이렇게 중요하고 그 장내 미생물을 보게 되면 여기 보시는 것 같이 마이크로 오르가니즘 그 중에서 박테리아가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타겟이 될 테고 제가 별표 표시를 해놨죠. 이거 외에도 이제 저기 유카리아트 해가지고 곰팡이들, 효모들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박테리아가 원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박테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합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1 내지 2kg 정도 우리 소화기 내에 있는 미생물의 무게가 1 내지 2kg 정도 됩니다. 그만치 크고 이것들이 게스트로인테스티널에 있는 것이 우리 몸속에 있는 것 중에 95% 이상을 쟤네들이 차지하고 그러니까 얼마만큼 장내 미생물이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을 테고 쟤네들이 숫자를 보게 되면 우리가 구성하고 있는 세포 수에 비해서 10배 내지 50배 정도의 숫자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얼마만큼 다양한 미생물들이 여기 있는 걸 알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갖다가 보게 되면 거기 보시는 것 같이 잘 연결해 보면 2.5배 지구를 2바퀴 반 정도 돌 정도로 많은 미생물들이 이렇게 되어져 있고 그것들이 이제 거기 소화기 내에 보시게 되면 서피스 표면의 면적이 한 400제곱 테니스
테니스 코트의 한 2배 정도 되는 이러한 면적에 그만치 많은 미생물들이 살면서 영위하면서 우리의 몸을 건강을 조절해 주는 거죠. 자, 그래서 장내 미생물의 역할을 제가 다시 한번 좀 강조하게 되면 제일 중요한 것이 방어 개념이에요. 1차적인 방어. 우리가 음식물을 얻게 되면 거기 안에 여러 가지 병원성도 있을 수 있겠고 뭐 오염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얘네 미생물들이 그런 것들 잘 조절해 줘가지고 방어 기능, 그다음 면역 체계, 에너지 공급, 그다음에 필수적인 영양소 공급, 비타민, 엽산, 단백질 이거는 이제 저 대장 쪽으로 가면서 그런 것들 생성합니다. 얘네들이 그렇게 돼가지고 그래서 대사체 질병이나 감염성 질병에 영향을 주고 그래서 다양한 건강에 영향을 주고 특히 오늘 주제에 해당되는 만성염병, 그 중에서도 혈관계, 우리가 심장이나 뇌 쪽의 혈관계에도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미생물들은 그럼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지 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태어나 가지고는 저기 보시는 것 같이 비피도박테리움 아주 중요한 미생물이다. 유익한 미생물이죠. 그 다음에 유산균 계통의 것들이 다 있어가지고 몸을 보호하는 기능을 합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나이가 들게 되면서 유익균의 수가 감소하고 유해균이 늘어납니다.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여기에 여기 있는 것들이 다 유익균에 해당되는데 뭐가 많이 늘어나요? 클로스트리딩계 미생물들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면역력도 떨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유익균이 감소하는 것을 우리가 어떤지 억제시켜주고 감소하는 것을 올려줄 수 있도록 해주고 유해균이 늘어나는 것을 억제시키도록 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저탄고지가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겁니다. 자, 여기 제가 시간 관계상 자세하게는 설명 안 하겠지만 장내 미생물을 3가지 그룹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비피도박테리움,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들이죠. 아주 중요한 영양소인데 걔네들은 처음에 쫙 올라갔다가 천천히 이렇게 하면서 되어지는 미생물들입니다. 또 유산균 같은 건 쫙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좀 올라가는 그룹이고 제일 마지막 그룹이 이제 몸에 해로운 유해한 균들인데 이제 저렇게 해다가 쫙 올라가죠. 그룹 3는 쫙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 그룹 3를 이렇게 올라가는 걸 어떻게 내켜주느냐. 얘네들의 경우는 계속 유지할 수 있겠느냐. 이것이 이제 저탄고지의 측면에서 유익하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장내 미생물 형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뭐냐? 제일 첫 번째가 아기 시절에 유아 시절에 브레스트 피딩을 하느냐 또는 이걸 갖다가 그냥 제조 분유 같은 거 해가지고 그냥 우리 며느리 둘한테 제가 이 강의를 한 번씩 중요성을 얘기해 줬습니다. 왜냐하면 저기 보시는 거지 브레스트 피딩과 포뮬러 피딩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두 번째가 이제 딜리버리 타임. 처음에 자연분만을 하느냐, 그걸 이제 제왕절개를 통해서 하느냐. 이것도 무지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 질내 유산균의 샤워라고 제가 표현해놨죠. 바로 질내 유산균의 샤워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자연분만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 외에도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영양, 그 다음에 식이 섭취, 또 유전적인 요인, 질병, 그 다음에 각종 첨가제, 특히 항생제 하게 되면 장내 미생물의 종류도 확 줄게 되고 그것이 여러 가지 이제 나쁜 영향을 끼쳐서 여러분들이 프로바이오틱스가 됐든 프리바이오틱스가 되든 최근에 또 개념은 포스트바이오틱스까지 프로바이오틱스 미생물과 프리바이오틱스 그것의 원료가 되어지는 것을 같이 발효시켜 가지고 만든 것을 이제 포스트바이오틱스라는 말을 쓰고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품이 이제 그런 3가지 조품이 나와졌으니까 그런 걸 여러분들이 해서 프로바이오틱스는 건 그 생균제 자체를 말하는구나. 프리바이오틱스는 이 생균제가 잘 살아가게 해주는 에너지 원료를 공급해 주는 것이다. 포스트바이오틱스는 이걸 2개를 잘 섞어서 배양을 잘 해가지고 만든 것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만든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제품으로 판단을 하셔가지고 이제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무엇을 먹을 거냐 하는 겁니다. 장내미생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장내미생물은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여러 종류의 생활습관, 유전적인 확인 이런 쭉 해가지고 건강생태까지 이것도 중요하지만 바로 다이어트. 무엇을 먹을 거냐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고 거기에 아마 여러분들이 저탄고지에 관심이 있으셔서 여기 해당되어지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오늘 강의에 임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내 미생물의 그 활용은 여러 측면에서 벌써 산업적으로 그다음에 의학적으로 많이 보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체중 변화, 여러분들 많이 관심 있는 게 저탄고지하는 분들은 체중의 변화를 갖고 싶어서 어떻게 하든지 비만을 억제시켰으면, 저는 비만 억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제가 막 강조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적당한 게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많은 다이어트 하는 젊은 사람들 특히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강조해가지고 여러 차례 저희들이 저탄고지 심포지엄에서 강의했던 겁니다. 그다음에 정신건강, 피부질환, 암치료, 그다음에 변비 개선, 회춘 이런 조절하는 것에도 이 장내 미생물들이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죠. 그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쪽에 관심이 있는가에 따라서 저런 그 장내 미생물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떤 제품을 선택해서 쓸 건가 하는 건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이제 그 중에서도 장내 미생물과 비만과의 관계. 그래서 오른쪽과 왼쪽이 이렇게 되어져 있죠. 비만하는 사람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첫째, 식품을 세타이어 만족감을 갖는 것이 이제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뭐 해요? 자꾸 먹겠죠. 자꾸 먹으니까 그 다음에 간이 됐던 뭐 여러 가지 그 기관들, 그래서 혈관이 됐던,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된 것이 이제 혈관에 관계되어지는 것도 이런 것들이 그래서 영향을 끼치고, 거기에 이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포미큐토스, 저거는 뭐예요? 탄수화물을 많이 먹었을 때 올라가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비만하는 사람들의 몸무게는 포미큐토스가 높고 박테로이도스가 낮은, 그래서 저 비율이 증가하는 거죠. 저탄고지 식단은 저 비율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그런 측면. 즉 박테로이도스 수가 늘어나고 포미큐토스 수가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탈리아의 그 어떤 지역, 특정 지역, 플로레스 지역, 그 다음에 아프리카의 제가 연구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보게 되면 이탈리아 경우에서는 포미큐토스 대 박테리아스의 비율이 저기 보시는 것 같이 2.8인가요?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아프리카의 지역의 경우에서는 포미큐토스와 박테리아스 비율이 0.47이더라. 이제 그렇게 됐어요. 우리나라는 그럼 어떠냐? 대개 저기 1대1 정도 되어집니다. 1대1 정도. 그러니까 저 비율이 대강 비슷하게 이렇게 되어져 있고, 또 미국 같은 데는 포미큐토스가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비만 환자들도 많아 나오죠. 그래서 제가 참고 자료로 이렇게 해놨는데 여러분 봐보시도록 하고, 밑에다가 제가 참고 문헌들을 정리해놨는데, 이건 어떻든 여러분들이 저탄고지를 하면 박테로이데스 계통에 아까 얘기한 파일룸이라고 그랬죠. 문강목과석증이 문에 해당되어지는 그런 것들이 많아요. 여기는 유익균만 있는 것은 아니고 꼭 유해균도 조금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유익균이 더 많아서 그런 거죠. 그리고 포미큐토스가 쓴 것도 유익균 물론 있습니다. 그 안에는. 그런데 이제 유해균이 좀 더 많이 있고, 특히 클로스트리디움 계통, 아까 제가 그룹 1, 2, 3 할 때 클로스트리디움 계통 미생물, 여기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같은 이런 것들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탄수화물을 많이 먹게 되면 그런 미생물들이 올라가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 나이가 됐을 때 노화를 빨리 촉진시켜주게 되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되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장내 미생물들이 결국 포미큐토스와 박테로이데스를 포함해가지고 이런 미생물에 영향을 줘서 우리 장내에서 여러 가지 영향을 하는구나. 저것이 이제 염증과의 어떤 관계를 알고 싶으면 먼저 염증이라는 개념을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시켜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염증이라는 건 사실은 매우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행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저기 보시는 것 같이 염증이 얘기하면 외부의 유해 자극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호메오스테시스라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인데, 초기 세포의 손상을 억제시켜주고, 그 다음에 상처 부분 괴사된 세포들을 제거시켜주고, 그 다음에 조직 재생을.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초창기 때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초창기 때 염증이 일어났을 때 처음에 일어나는 그것 자체는 매우 중요한, 우리 몸의 호메오스테시스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데, 저것이 어떻게 되면 만성으로 가게 되면 만성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탄수화물을 많이 먹고 이렇게 되면 만성 염증이 많이 생기게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것이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킨다. 제가 신강강에서 저 그림을 생략하기로 하고요. 그러면 급성염증과 만성염증의 차이. 급성염증이라는 건 어떤 이물질이 우리 몸속에 들어왔을 때, 미생물이든 손상된 조직이든 것이 들어왔을 때 관련된 세포들이 이렇게 작용해가지고 여러 가지 중재 물질을 통해서 발병이 즉시 일어나요. 그건 왜요?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떤 음식물을 잘못 먹었을 때 막 설사라고 구토할 수 있죠. 이것도 매우 중요한 생리적인 작용입니다. 왜냐? 거기로부터 나와진 것들을
분해를 해서 설사를 통해서 배설하고 구토를 통해서 이렇게 해서 저 급성염증을 통해서 빨리 없애게 한 행위거든요. 근데 저것을 이제 오랫동안 하게 되면 여기 표시된 것 같이 잘못된 식습관, 탄수화물 과다 섭취하다가 또는 나쁜 지방을 과다 섭취했었을 때 또는 오메가 지방산이 불균형되어졌을 때가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이건 우리 축산 부분에 지금 여기 농협 사료에 김 대표님도 와 계시는데 무지하게 관심 가져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축산물이 다 좋은 것이 아니라 그 오메가 균형이 제대로 되어져 있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불균형되어지면 안 되겠죠. 그렇게 되어지기는 원인이 되어지게 되면 거기 관련된 세포들이 관여하고 1차 중재 물질이 관여해서 발병이 어떻게 되나요? 천천히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만섬용, 그래서 몇 개월 또는 1년 이상까지 이렇게 증세가 나타나면서 결국 조직 파괴가 일어나고 섬유증 괴사도 일어나고 제일 마지막에 뭐예요? 성인병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산물 다 좋은 것이 아니라 오메가 균형이 맞춰지는 것이 좋다. 그래서 저는 이제 1대4 이내를 권하는데 그런 게 좋겠다. 그래서 만섬용증은 영수증 오늘 하려고 하는 혈관계나 심혈관계나 뇌혈관계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것이 이것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은 항상성 개념입니다. 저것이 잘 조절이 돼야 되는데 저것을 이제 탄수화물 과다 섭취하거나 나쁜 지방을 먹거나 뭐 이렇게 되게 되면 저 항상성이 유지가 안 되는 겁니다. 항상성이 유지가 안 되게 되면 우리 몸을 잘 조율해 줘 가지고 건강이 유지되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4단계를 거쳐서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처음에는 그런 것 인플라메이션을 처음에 일으키게 해주는 거.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인플라메이션이 쫙 유지되다가 이제 이거 됐으니까 빨리 우리 몸을 염증이 계속 되어지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인플라메이션을 이제 줄이고 하면서 해가지고 이제 완전히 메인테넌스로 호메오스테시스가 되게 이렇게 이것이 잘 돼야 됩니다. 그런데 어때요? 여러분들이 탄수화물이 많은 이런 음식을 먹거나 다른 아까 앞에 이야기한 그래서 그것들에 대한 4단계 과정을 여기다가 설명해 놨는데 한번 파보시게 되면 처음에 대식세포라는 것이 관여, 마크로파지가 관여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뉴트로필, 중구세포가 백혈구죠. 그것들이 관여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들이 안으로 들어가서 여러 가지 작용을 하고 그렇게 되면서 호중구세포가 이제 어느 시간이 타게 되면 사멸이 되어지고 그렇게 해서 항상성을 재구축하는데 이것이 이제 안 되어지게 되면 안 되어지는 가장 큰 요인은 여러분들이 먹는 식품이 됐든 뭐 스트레스가 됐든 다 이런 것들이겠죠. 그래서 제가 참고 자료로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어떻게 기전의교가 대식세포, 신호전달, 염증 사이토카인가 쭉 되어지는 것을 참고 자료로 뒤에 놓았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보시도록 하고 하여간 항상성을 통한 염증 해소 현상이 잘 도달되지 못하면 염증성 질병이 유발한다. 그 염증성 질병 중에 하나가 오늘 여러분들이 다음 세 분의 연사님들한테 배우려고 하는 그런 뇌혈관, 심혈관 이런 또 동맥경화증 이런 것과 관계다. 거기에 콜레스테롤이 어떻게 영향을 하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공부합니다. 그죠? 여기 질병 염증성 질병에는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동맥경화증뿐 아니라 쭉 열거되어진 모든 성인병의 원인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씩 저희들이 공부해 왔었습니다. 아토피도 공부했고 알츠하이머도 공부했고 다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심혈관 질환, 그래서 뇌혈관 질환, 동맥경화증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 그래서 이 것들이 일어나는 병원 그 사망률이 여기 표시되어져서 이만큼 심각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인식해주고 그렇다면 이제 그 중에서 탄수화물 과다 섭취에 만성질병을 일으키는 것에 거기 보시는 것 같이 죽상경화증 이따가 아마 저기 우리 정윤서 원장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오늘 제가 자세하게 하려고 하다 봤더니 우리 저 원장님 강의 자료를 보니까 나와 있어서 중보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해놨는데 거기에 죽상경화증 증가, 플라크 형성, 혈전 형성, 그다음에 허혈성 심혈관 질환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지표를 할 때는 저기 보시는 것 같이 HSCRP라는 거 검사를 통해 가지고 저것이 0.3mg/ml보다 미만이어야 되는데 저것이 올라가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나중에 우리 정윤석 원장님이 얘기해 주시는 걸 하고 하여간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고 그래서 탄수화물을 많이 먹게 되면 저런 것들이 유발되고 우리가 저탄고지 같은 걸 통해서는 저런 것을 이제 예방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저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 중에서 제가 이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오메가 균형입니다.
오메가 지방산을 어떻게? 그래서 오메가 지방산 여러분들 이제 우리 축산에서는 왜 오메가 6가 높으냐면요, 옥수수를 많이 쳐서 그래요. 옥수수 속에는 오메가 6가 많습니다. 근데 저게 값이 가장 싸요. 우리 에너지 공급원으로는 싸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옥수수를 많이 쓰게 됩니다. 그러면 옥수수가 오메가 6가 높으니까 오메가 3 대 오메가 6의 비율이 어떻게 되겠어요? 오메가 6가 높은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막 1대 20 이렇게 되는 것도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걸 줄이고 싶은 마음에서 오늘 여기 안 대표님도 와 계시고 또 축산 사료 농협 사료의 김 대표님도 와 계시니까 얘기하지만 바로 이 오메가 3가 얼마만큼 중요한지, 중성지방 감소를 시키고 이것들에 의해 가지고 염증 반응을 해소하는지 하는 것들 자세하게 써놨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약하지만은 어떻든 오메가 3의 균형은 우리 축산 분야에서 꼭 고쳐야 될 일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이제 심혈관 질환 및 심장병 발생에 오메가 3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는 것이 나와요. 그래서 축산물의 균형이 안 맞을 동안에는 여러분들이 캡슐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메가 3 캡슐. 저는 매일 아침에 먹습니다. 우리 정명일 박사님이 저 은사님이라고 해가지고 꼭 보내줘요. 저는 이제 이 검사를 하거든요. 머리 검사를 해주면 우리 정명 선생님이 모발 검사를 하셔가지고 보내주세요. 이거 먹어라, 이거 먹어라.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바로 왜 우리 축산물에 아직은 이것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메가 지방산 캡슐을 해가지고 그렇게 했더니요. 거기 보시는 것 같이 1년 뒤 캡슐을 급여한 환자에서는 총 사망률이 초기에 15% 감소하고 실험 종료 후에는 21% 감소. 특히 심혈관 질환 쪽 사망률을 30% 감소하고 그다음에 이 캡슐 섭취한 환자에서는 45% 서든 데스와 관상동맥 질환의 사망 역시 줄어든다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축산물을 저탄고지를 하면서도 아직은 오메가 균형이 안 된 것들, 물론 되어진 것도 있습니다. 제가 특허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되어진 것도 있지만 아닐 때는 꼭 캡슐을 먹으라는 얘기를 제가 꼭 권장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메가 지방산의 균형은 만성염증을 일으키는 물질을 감소시켜서 심혈관계 및 심장병, 갈병 및 이러한 사망률을 감소시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좀 이해해 주시고. 자, 그러면 이제 지와 같이 장내미생물과 염증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장내미생물과 염증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조금 더 우리가 공부를 해봐요. 첫째, 노화가 되게 되면 미생물 조성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화하는 사람들을 가지고 연구하면 동물을 가지고 연구해도 그렇고 사람을 가지고 연구해도 그렇고 포미큐터스가 늘어납니다. 아까 제가 클로스트리즘계 미생물이 늘어난다고 그랬었죠? 나이가 들수록 거기에 이제 클로스트리즘의 퍼프린잔스라는 것이 특히 더 많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박테리오디스는 상대적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이 비율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증가하는 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그렇게 해서 노화에 따라서 장상피세포, 우리 상에 있는 상피세포의 염증이 증가하는, 다시 얘기하자면 거기 FITC라고 되어 있죠. 저게 형광물질인데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제 저걸 가지고 연구를 합니다. 그걸 다 붙여가지고 이제 합니다. 그러면 장상피세 안으로 잘 들어가는지, 그래서 들어가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따져서 이것이 장상피세 염증이 증가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판단하는데, 여기 바로 그림이 그런 그림입니다. 제가 시간 관계에서 약하기로 하는데 여기 보시는 것 같이 나이가 들수록 쫙쫙 올라가죠. 네, 바로 이것이 이제 그런 장상피세포에서의 투과도가 증가하면서 염증이 증가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장내 미생물이 장정막 배리어의 면역 반응을 증진시키는데 어떻게 해서 하느냐? 그래서 거기 제가 그 그림의 오른쪽에다가 간단하게 써놨습니다. 이 저탄고지 식품을 여러분들이 먹게 되면 배리어 펑션이 액티베이션 되어져 가지고 숏 체인 패티 엑시드, 이 중에서 특히 아세틱 엑시드나 프로피엔 엑시드, 탄소가 2개짜리나 3개짜리 미생물들이 많이 발효산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거기에 본 IL, 인터루킨이라고 하는 사이토카인이 있는데 여기에 하게 돼요. 그것이 IL-22 쪽에 디펜던트한 AMP를 봅니다. AMP라는 물질은 여기에다 밑에다가 제가 써놨는데 안티마이크로비얼 프로테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나쁜 병원성 미생물들을 억제시켜주는 쪽에 작용하는 그런 물질을 분비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항생 물질이 분비돼 가지고 병균의 서식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뭐예요? 우리가 저탄고지를 하게 되면 장내에서 어떻게 해서 이런 기능들에 의해서 병원균의 폴라라이제이션을 저해시켜서 우리가 되어진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박테로디스는 어떻고 포미큐터스는 어떤지 그런 셔트인펙트가 발생하는 것인데 제가 시간 관계상은 약하고 중요한 것은 이런 셔트인펙트와 그 다음에 저기 NA라고 하죠. 나이아신입니다.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면역 반응에 영향을 줘서 어떤 것에 처음에는 대식세포 마크로파지에 영향을 줍니다. 두 번째는 수지상수 덴드리트 셀 덴드리트상에서 우리 몸속에 있으면서 혈관을 타고 쫙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다가 어떤 무엇이 문제가 생겼을 때 가서 딱 잡아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결국 뭐야? 경찰고 같은 역할. 우리 이렇게 순찰 돌다가 어디에 사고가 생기게 되면 딱 하죠. 그렇게 되는 셀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줘가지고 저것이 어디에 레귤러 T셀이라는 세포에 그래서 T 림포사이트의 면역 반응을 촉진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 B 셀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럼 플라즈마 셀 다시 가면 엔티바디 생성하는 데 영향을 줘. 또 전면 면역 여러분들이 이 몸이나 이 입이나 코에는 전만 면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면역을 촉진시켜 주는데 바로 저런 것들이 바로 숏 체인 팩터스를 잘 조절해 가지고 나이아신을 잘 조절해 갈 수 있는 그건 뭐예요? 여러분들은 저걸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저탄고지를 하게 되면 저런 영향 때문에 우리가 그걸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T 면역 세포에 영향을 줘서 조절을 해주고 그래서 거기 보시는 것 같이 레귤레터리 T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T셀을 우리가 T 림포사이트를 잘 분화시켜를 촉진시켜 주는데 저탄고지를 하게 되면 저 레귤레터리 T셀이 분화가 촉진되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거기 보시는 것 같이 해서 IL-10이라는 인터루킨 10이라는 조금 어려운 개념이긴 하지만 얘는 사이토카인의 종류입니다. 그래서 면역을 억제시켜주는 그러한 물질입니다. 그것이 분비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장요근에서 T 세포의 증식을 조절해. 그래서 증식을 진작시키니까 여러분들이 결국 저탄고지를 하게 되면 T 세포의 증식을 증진시키는 쪽으로 가서 T 림포사이트를 액티베이션 시켜준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이것들이 저 보게 되면 B 면역 세포, 플라즈마 셀에도 해서 엔티바디를 생성하는 데도 저것이 중요한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엔티바디는 여러분 잘 알고 있죠. 다른 데 병원이 들어왔을 때 그거에 저항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플라즈마 셀에서 만들어진 것인데 저탄고지 식사를 하게 되면 B 면역 세포의 분화를 촉진시켜 가지고 그렇게 해서 면역 세포를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몸을 저항성을 잘 유지하게 해서 병이 들어왔을 때 싸워서 이길 수 있게 그렇게 해주는 역할을 해줘. 그러니까 저탄고지를 하다 보니까 T 림포사이트도 액티베이션이고 B 림포사이트, B 셀에도 해서 플라즈마 셀에도 액티베이션 시켜주고 그런 것처럼.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뭐예요?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생성을 억제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탄고지를 하게 되면 그런 거 분비를 잘 조절해가지고 결국 우리 몸에 그런 염증을 억제시켜주는 거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도 중요한 것이 바로 오메가6 지방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산물을 먹을 때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자꾸 그런 걸 먹으라고 그런 걸 만들어 달라고 의견을 줘야 됩니다. 우리 축산 분야 사람들은 그냥 원가 문제만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오메가3, 오메가6 이거 중요하다고는 하는데 활동을 안 합니다. 적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 농협이 그런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우리나라 축산물이 해외에서 들어오는 축산물 우리보다 오메가3 대 오메가6 비율이 6가 너무 많거든요. 우리보다. 그러면 차별화시키는데 우리 거를 1대 4 이내로 딱 만들어 줘가지고 수입 축산물과 경쟁했을 때 우리가 이거다. 국민공의 뮤즈가 중요하니까요. 그렇게 되어줬으면 좋겠다는. 그래서 오메가6 지방산은 프리바이오틱스의 작용으로 해서 아까 프리바이오틱스는 뭐라는 얘기 했었죠? 프로바이오틱스가 생균제가 잘 자랄 수 있게 해주는 역할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오메가 지방산이 같이 들어가게 되면 장내 미생물 균형을 정상화시켜서 액티베이션 시켜주는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항염증을 억제시켜주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여러 가지 영향을 끼쳐서 이렇게 되어져서 이런 것이 해가지고 되어진다는 것 같습니다. 수유 기간 중에도 특히 더 중요합니다. 오메가3 대 오메가6의 비율은 중요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점에서 저걸 해주시도록 하고 그래서 이 불균형은 매우 문제가 되어진다. 만약 오메가 이게 되어지게 되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고 결론을 맺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장내 미생물 균형에 유익한 식품. 아까 얘기했죠? 고품질 식품을 비롯해 가지고 축산물을 비롯해 가지고 그 다음에 저탄고지 식단 여러분들 그 통해야. 그리고 염증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잘못된 신간은 그런 염증을 유발시키고 염증의 조절기니 어떻게 내고 그것이 만성염증의
것을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줄일 수 있겠는가. 그래서 고탄수화물 식사를 먹게 되면 이런 건 안 되니까 결국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저탄고지와 같은 것들. 저는 꼭 아주 엄하게 저탄고지를 하는 것 뭐 주장하시는 분도 있지만 저는 좀 균형되게 먹으라는 걸 주장하거든요. 식물성과 같이 균형되게 먹으라는 걸 주장. 하여간 어떻든 저런 것에 영향을 줘서 되어진다. 그래서 제가 여기 제일 마지막 슬라이드만 보여드려요. 우리 정명일 박사님 뒤에서 시간 다 돼갑니다라고 표시를 해줬어요. 보시거든요. 만섬염증은 잘못된 식습관, 탄수화물 과다 섭취를 했을 때 장내 미생물들이 포미큐터스 계통의 미생물들이 많이 생겨서 만섬염증이 나온다.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심혈관이나 뇌혈관의 동맥경화증 원인이 되어지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장내 미생물의 균층에 유익한 식품들, 그것이 저탄고지 식품이 됐던 건강한 지방을 섭취하는 것 됐던 고품질 축산물을 섭취하던 이렇게 통해서 결국 면역계나 호르몬계에 장내 미생물에 잘 영향을 줘서 만섬염증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결국 한 것이다. 그래서 제가 총론 부분을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제 세 분의 연사님이 이제 강론 부분을 통해 가지고 저것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는 것을 했습니다. 제가 2시 30분이니까 딱 맞죠? 네, 예, 이상입니다. 네, 여러분 그동안 전문가